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다음 달에 3월 달이죠. 우리 육군과 해군에서 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타게 되는 헬리콥터, 즉 기초 비행 훈련용 헬기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 결정을 3월 달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라와 있고 시험 비행을 하고 또 협상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브랜드는 이제 에어버스하고 벨이라는 두 회사예요.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 3차 입찰 공고라고 해서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나온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던 훈련용 기체들이 40년 이상을 사용한 거예요. 너무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새 것을 구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한 2011년부터 나왔대요. 한 10년이 넘었죠. 예.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장만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육군에서는 500MD라고 잠자리 헬리콥터 같은 거 아마 어떤 건지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해군에서는 UH-1을 쓰고 있어요. 다들 오래된 비행기죠. 조만간 이제 퇴役을 다 해야 되는 비행기들이죠. 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실패를 하고 이번에 세 번째예요. 그래서 3차 입찰 공고를 낸 건데 각각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일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최근에 노후화된 F5 제공호가 또 추락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공호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기체 물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전 군에 걸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업들이 없는지를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보로 이제 하나 대두된 것이 이 기초비행 훈련용 헬기 사업이 아닌가 싶고 또 마침 3차 사업이 시행 중이니까 이걸 조속히 이번에는 꼭 마무리 짓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사청에서. 자, 이게 이제 입찰 공고가 이제 나온 것이고요. 2020년 12월 9일 날 나왔고 이제 사업명은 기초비행훈련용 헬기고 사업 개요는 육군 및 해군에서 운용할 기초비행훈련용 헬기예요.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 동시에 쓴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뭐 헬기 조종사 대부분이 이 헬기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된다. 이 헬기로 첫 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예산은 1,576억 원 정도예요. 예. 이제 그리고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구매하려고 하는 대수는 한 41대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그간에 이거는 이제 방사청에서 입찰 공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덧붙인 설명인데요. 여기에 보면 왜 1, 2차에서 실패했는지 제가 좀 나옵니다. 자, 보면은 2015년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19년도 전력화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늦었죠. 그러니까 1, 2차 입찰 과정에서 대상 장비 업체의 입찰 자격 무효 및 그게 1차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입찰 자격이 없어졌어요. 이 회사는 하고 싶었는데 이 회사의 입찰 자격이 요건을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불발됐고 2차에서는 구매 시험 평가에서 불합격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즉 성능 부족으로 이제 방사청에서 제시한 ROC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 두 번째도 그래서 그게 불발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설명을 이제 자세히 하고 있네요. 2015년 1차 입찰에서는 협상 과정 중에 대상 장비로 선정된 업체가 내부 합병 및 업체 명칭 변경이 발생해요. 그와 관련해서 최초로 입찰에 등록한 업체와 나중에 계약을 할 업체가 법적으로 동일한 업체임을 증명하지가 못해서 입찰 자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2018년 2차 입찰에서는 대상 장비로 선정된 업체 모두 ROC를 충족하지 못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연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과연 어떤 비행기를 사게 될지 군의 마음이 현재의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은 조금씩 변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마음 상태는 어떻으며 그 후보 기종 중에서 어떤 데 눈이 더 많이 가 있을까를 대충은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1차 사업에서 업체가 입찰에 처음에 들어올 때 업체하고 나중에 계약 당사자가 됐을 때 업체가 달라서 무산됐다. 그걸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그 기체가 이거예요. PZL SW4라는 기체인데
뭐 조그만 비행기죠. 보시다시피. 이게 원래는 폴란드 회사였어요. 그런데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이태리의 레오나르도로 합병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회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입찰 회사랑 아주 계약이 돼야 할 회사가 달랐던 것이죠.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방사청에서는 이 헬기가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 기종이. 예. 그런데 뭐 입찰 과정에 무슨 합병 과정, 인수 합병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법적으로 그걸 증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못 사게 된 거죠. 예. 참고로 이제 이 비행기들은 다 비슷한데 엔진 마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RR은 롤스로이스의 451마력짜리 터보 샤프트 엔진이 들려 있어요. 엔진의 형식은 다 똑같습니다. 예, 터보 제트 엔진을 갖다가 뒤에 이제 축을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발전기를 돌리는 용도로 쓰고 함선에서 쓰고 뭐 그러죠. 그게 터보 샤프트 엔진이고 뭐 M1 에이브람 전차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보 제트 엔진인데 샤프트를 물려서 기어를 돌리죠. 그런 형식의 엔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로트를 돌리게 돼 있죠. 예. 451마력 정도의 경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사고 싶었는데 못 사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돼요. 1차에서는. 자, 그래서 2차는 모든 게 성능이 불만족스럽고 지금 3차에 대문 사진에서도 언급했지만 두 모델이 최종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결정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에어버스의 H125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 헬기예요. 이거는 74년부터 생산된 기체고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많이 팔린 헬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델은 그래서 뭐 이것도 인수 합병을 거치면서 회사가 여러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모델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은 뭐 2, 3천 대 이상 팔린 것 같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H125 모델만 하더라도 뭐 500대 훨씬 넘게 팔린 그런 뭐 인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후보가 미국의 이제 벨 505 헬기예요. 예. 이거는 17년부터 이제 뭐랄까 구매자들한테 공급이 된 그런 헬기인데 상당히 이제 훌륭한 평가를 받는 헬기인 것 같아요. 이 헬기가 17년 이후에 생산됐으니까 가장 최신이긴 하죠. 그리고 현재 한 5년 정도도 채 안 된 것인데 벌써 뭐 5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고 해요. 있고 이 벨 505가 나옴으로 해서 이 505는 엔진의 마력이 이제 505마력이거든요. 그래서 505가 된 것 같아요. 에어버스에 여기에 상응하는 기종이 하나 있었어요. H120이라고.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1259. 더 작은 헬기죠. 그 헬기를 단종시킬 정도로 이게 강력한 호응을 받았다고 해요. 예. 자, 그런 헬기가 이제 이번에 두 후보 중에 하나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군에서 이 비행기들 타보겠죠. 우리나라에 가서 와서 타보는지 아니면 우리가 요원을 해당 국가에 파견해서 타보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고. 자, 이번에는 구체적인 성능 부분을 조금 알아볼게요. 에어버스 125 위의 사진이죠. 뭐 74년도로 오래된 기체이긴 하지만 계속 업데이트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요구하는 ROC에서 뭐 전자장비 부분이나 자동 제어, 그래서 뭐 FEDEC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부분들은 양쪽 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예, 둘 다 뭐 글래스 콕핏에 조금 좀 차이는 있겠지만 위에 거는 보면은 에어버스는 최대 이륙 중량이 2.25톤이에요. 그리고 밑에 벨 505는 최대 이륙 중량이 1.67톤이에요. 자, 위에가 급이 더 큰 비행기예요. 큰 헬기예요. 에어버스가. 그리고 그 엔진을 보면 엔진의 출력을 보면 그 차이가 더 확인해집니다. 에어버스는 출력이 850마력이에요. 물론 엔진 한 개짜리입니다. 이런 급에서는 전부 다 엔진이 한 개예요. 850마력이에요. 그 밑에 거는 505마력이에요. 예. 밑에가 소형이라면 위는 준준형이에요. 체급이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벨 505랑 경쟁했던 게 에어버스 H120이라고. 근데 그건 단종됐다고 그러죠. 505와의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또한 가격도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대충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본 것인데, 물론 대규모로 40대 이상 사게 되면은 뭐 할인이 들어가고 또 계약상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가격이 오락가락은 하겠지만은 현재 이 두 기체는 가격이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기체예요. 에어버스가 비싼 비행기입니다. 왜냐하면 급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상 돌아보기 생각을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해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헬기는 체급이 다른 헬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H125가 에어버스가 지금 1차, 2차, 3차잖아요. 1차, 2차 때는 참여를 안 했어요. 참여를 했더라도 아마 H120 가지고 했을 텐데 경쟁력에서 밀린다고 생각했는지 참여를 안 했어요. 그 말은 곧 그때 벨 505는 참여를 했던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에어버스가 H120을 단종시키고 마음을 크게 먹고 H125로 더 높은 급이 높은 기체로 지금 승부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세게 먹고 들어온 것이죠. 왜냐하면 벨의 505를 이기지 못하면 이 승부에서 패할 걸 알고 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가격대인데 지금 41대를 도입하면서 아까 1576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41로 나누면 대당 가격이 38억 원대 선이에요. 그러면 현재 H125의 시장 가격과 비슷해요. 물론 그런데 이게 뭐 큰 비싼 제트 항공기처럼 이걸 사는 데 있어서 무슨 시뮬레이터가 들어오고 뭐 추가로 엔진을 더 사고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꽉꽉 누른 가격이에요. 그래서 일단 언론들의 보도를 봤을 때는 이 가격대를 맞출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긴 해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에어버스가 1, 2차에 참여하지 않고 더 높은 기종으로 3차를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상황을 보고 온 것이고 어떤 기종이랑 경쟁할지를 보고 온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 원하는 사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도 맞출 각오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H125에 조금 더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왜냐하면 에어버스 입장만을 보더라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 다음 체급이라는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과연 고정익 항공기로 보면은 초동훈련기 같은 것인데 여기에 헬기의 급이 중요할까, 헬기의 엔진의 마력이 추력이 중요할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다른 사례들을 비교를 해보면 추력이 중요하고 우리 군에서도 높은 추력의 헬기를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당연히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개발이 거의 다 됐죠. 소형 무장 헬기 LAH나 또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수리온 같은 게 좀 더 에어버스와의 기술 제휴로 만들어진 항공기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있어서 훨씬 용이하다는 것은 덤으로 이득이에요. 자, 추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말씀드려 보면은 전체 맥락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사진을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LAH 같은 경우는 최대 이륙 중량이 4.9톤이에요. 예. 수리온 같은 경우는 8.7톤. 지금 에어버스 H125나 같은 경우는 2톤 조금 넘죠. 벨 505는 2톤이 채 안 되고, 즉 체급이 완전히 다른 헬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칸으로 내려오시면은 그 파워 플랜트라고 되어 있죠. 엔진 출력이 보시면은 이게 아마 좀 더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수리온 같은 경우는 약 2000마력짜리 엔진이 2개, 총 4000마력을 내고요. LAH 같은 경우는 1000마력짜리가 2개예요. 2000마력 엔진, 2000마력의 파워를 내요. 예. 근데 한 번 더 환기를 시켜드리면은 벨 505 같은 경우는 500마력이었고 에어버스의 H125 같은 경우는 약 900마력이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이 MD-50 우리가 쓰고 있는 500MD 바로 그 헬리콥터입니다. 이게 마력수가 420마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벨 505랑 큰 차이가 없죠. 예, 그 같은 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500MD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했던 점은 출력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산악 지형이 많고 산악으로 형성된 계곡에 들어섰을 때 계곡풍에 강하게 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 그렇게 되면 비행기가 추력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비행기가 쉽게 말해서 날리는 겁니다. 조종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조종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헬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평지가 아니고 산악 지형이 많고 계곡을 특히 헬기라는 것은 계곡 비행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숨었다가 타격하고 왜냐면 본인 스스로의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추력이 떨어지면 불리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번 구입하는 훈련용 헬기는 육군과 해군에서 같이 쓰게 돼 있어요. 육군에서도 500MD 헬기가 바람 때문에 힘겨워 했는데 해상에서는 더욱 힘들죠.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래서 우리도 해군대 항공단이 자꾸 커지고 해군 보유 헬기도 많아지죠. 그리고 독도함, 마라도함도 생기고 향후는 항공모함까지 가지게 될 거잖아요. 또 해병대 항공대가 생겼죠. 예. 즉 훈련 과정에서 해군이나 해병대 헬기 조종사들은 최소한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그리고 구축함이나 호위함에 헬기 대기에 내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즉 해상에서 작전한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훈련 헬기도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500마력대하고 900마력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력수가 비슷한 500MD 같은 경우는 해군에서 잠깐 썼다가 사용을 포기했다고 해요. 바람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해군에서 쓰는 헬기는 마력이 더 올라야 되는 겁니다. 추력이. 예. 자,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방사청에서 직접 가서 아니면 가지고 와서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다 해보시겠지만은 500마력대보다는 900마력대가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감이 있겠다. 왜냐하면 500마력대라면은 500MD와 비슷한 마력이고 그 마력이 우리나라 환경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자, 오늘은 다음 달에 결정되게 되는 기초훈련용 헬기 도입 사업 그 주요 경쟁 모델 두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